질의 넓이는 타고나는 건가요? 처음부터 질이 그렇게 헐거운 분들은 없습니다. 비비브는 전문의가 봐도 시술 후에 시술 받으신 걸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질 축소술과 비비브에 대한 비교 분석 시간이거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세한 설명 많이 해주세요. 네. 둘 중에 네. 하나 선택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비비브와 질 축소술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질 축소 수술은 수술이고, 그리고 비비브는 고주파 레이저입니다. 질 축소 수술은 질 점막을 박리해서 골반 근육을 당겨서 봉합하는 수술이므로 마취가 필요하고, 그리고 통증도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회복 기간이 필요한 일명 이쁜이 수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비브는 고주파 에너지가 질 점막 아래로 전달돼서 콜라겐이 재생됨으로써 탄력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 없고 통증이 없습니다. 질 축소 수술은 얼굴에 비유하면 탄력이 떨어진 얼굴 부분을 이렇게 거상으로 올려서 수술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그런 방식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이 비비브는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탄력 레이저, 리프팅 레이저인 써마지가 비비브와 같은 방식의 장비입니다. 질 이완증이 심한 경우 비비브 대 질 축소술 어떤 치료를 추천하실 건가요? 하나, 둘, 셋. 질 축소술을 추천드립니다. 질 이완이 심한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특히 자연분만을 하신 분들이 10cm 되는 아기 머리가 질의 산도를 내려오면서 질 이완이 심해지고, 그리고 골반 근육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산 후에는 부부관계할 때 헐거움을 느끼거나 질방귀라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성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고민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질 타이트닝 레이저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질 축소 수술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질 축소 수술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질 축소 수술도 몇 년 후에는 수술 직후보다는 좀 달라졌다고들 말씀하시고요. 비비브 시술의 경우에는 1, 2년 후에 재생된 콜라겐이 다시 감소함으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어떤 질 이완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에 본인의 노력, 케겔 운동이 있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유지하시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럼 질의 넓이는 타고나는 건가요? 처음부터 질이 그렇게 헐거운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같은 조건이나 자극이 주어졌는데 쉽게 늘어나거나 헐거워지시는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 이완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시면 질 내부 영상 촬영이나 전문의의 내진을 통해서 질 이완을 정확하게 체크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녀서 시간이 많이 없을 경우 추천하는 치료는? 하나, 둘, 셋. 일단 질 이완에 대한 효과가 비비브 시술 6개월째 80에서 90%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효과보다 유명한 건 안전성입니다. 비비브가 부작용도 없고 통증도 없는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오전에 시술을 받고 오후에 직장을 출근하시거나 아이들 유치원 등원시키고 학교 보내고 나서 병원에 오셔서 시술을 편안하게 받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비비브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수영장 같은 곳에 놀러 가는 거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일단 비비브는 수영장, 탕목욕,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레이저입니다. 질 축소 수술은 회복 기간인 6주 동안은 탕목욕, 수영장, 성관계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치료 전후로 피임약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생리를 조절할 필요는 없나요? 조절하실 필요는 없는데 많은 양의 생리가 나오는 그 시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술하거나 수술하는데 좀 생리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만 아니면 굳이 조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픈 게 너무 싫은 사람한테 추천하는 치료는? 하나, 둘, 셋. 네, 비비브입니다. 비비브가 가지고 있는 그 쿨링 시스템이 질 점막의 손상이 전혀 없이 안쪽 근육층까지 고주파 에너지가 전달되는 원리라서, 혹시 질 이완 치료를 통증 때문에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통증이 전혀 없는 비비브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치료의 마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질 축소 수술은 국소 마취와 수면 마취를 병행합니다. 수면 마취 하는 동안에 질 내부 전체를 국소 마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는데요. 비비브는 마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질 축소술 시 소변 보는 일이 힘들진 않을까요?
질축소술에서 요도 쪽 방향인 질 전벽을 같이 질축소술을 받는 경우에는 회복 기간 동안에 좀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질 성형 수술은 질 아래쪽 항문 쪽 방향이 6시 방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통증을 항문에서 뭔가가 잡아당기는 느낌, 뒤가 묵직한 느낌으로 느끼십니다. 따라서 소변 보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십니다. 그럼 대변 보는 거? 대변 보는 데 문제를 좀 느끼세요. 힘을 못 주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변비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미혼에게 추천하고 싶은 치료는? 하나, 둘, 셋. 비비부입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문제되지 않는 방법을 원하시고, 즉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비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전혀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임신과 출산을 하셔야 되는 미혼 여성분들에게는 비비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질축소술이나 비비부가 자연분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비비부는 인위적인 것을 채워 넣는 방식이 아닌 자가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탄력이 올라가는 방식이라서요. 전문의가 봐도 시술 후에 시술 받으신 걸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임신과 출산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질축소 수술도 추후에 임신, 출산, 자연분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 치료는 여러 번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네, 비비부 경우에는 워낙 안전해서 여러 번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받으셨는데 저 내일 또 받고 싶어요. 그럼 내일 또 가능한 시술이 비비부거든요. 질축소 수술 경우에는 수술 후 회복 기간과 통증을 고려하면 환자분들이 여러 번 받으시는 건 부담이 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자연분만을 하셨는데 추후에 임신과 출산 계획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그때 권유드립니다. 원장님 덕분에 비비부와 질축소술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